미국 35년 고향으로의 귀환과 후회. 혹시 미국에서 30년, 40년 넘게 사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나이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며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인 박상민님은 아내와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35년을 살다 집을 팔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후회 속에 살고 계십니다. 박상민님의 사연을 통해 해외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분들께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아내는 64세인 박상민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용인에 살지만 제 마음은 아직 애틀랜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르지만 저처럼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왜 애틀랜타를 떠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자식들과 더 대화했더라면, 조금 더 머물렀더라면, 밤이면 창밖 용인의 하늘을 보며 애틀랜타의 푸른 하늘과 따뜻한 바람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이야기는 202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저는 애틀랜타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35년을 살았으니 그곳이 제 뿌리처럼 느껴졌죠. 1988년 32세의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애틀랜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 말 한마디 못 알아듣고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에 땀을 뻘뻘 흘리며 손짓으로 대충 넘긴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작은 식료품 가게에서 시작해 나중엔 지인 소개로 건설 현장 일을 했고 주말엔 배달 트럭을 몰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1993년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25만 달러짜리 마당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땀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마당엔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6살 때 나무에 매달려 놀다 복숭아를 떨어뜨린 기억,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마당에서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했던 장면, 추수감사절마다 가족이 모여 칠면조를 구웠던 순간들이 그 집에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그 집을 85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30년 넘은 집치고 상태가 훌륭하다며 놀랐고 3주 만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떼고 78만 달러 약 10억 원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한국 가서 아파트 사고 여유롭게 살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뒤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는 날씨 좋고 공기 맑고 마당에서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시카고로, 딸은 보스턴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명절마다 찾아왔지만 손주들이 커가며 캠프와 친구 약속으로 바빠졌고 코로나로 23년간 얼굴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보며 아내가 한숨 쉬었습니다. 여보, 한국 동네에서 살면 좋겠다. 어디로 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아내가 한국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걸 보고 진심임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진짜 친구는 적었습니다. 한인교회와 소모임이 전부였죠.
지인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가며 SNS에 올린 전원주택 사진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건강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고혈압, 아내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메디케어로 병원비는 덜 들었지만 아내의 물리치료비는 한 달 400달러. 은퇴 소득으론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내가 한국은 의료비가 싸잖아라고 했고 저도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TV에선 한국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지금이 기회야.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집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쌓인 물건들, 아이들 장난감, 아내의 오래된 도자기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며칠 밤 추억에 잠겨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컨테이너에 실었습니다. 운송비 7,000달러, 아깝지 않았습니다. 추억을 한국으로 가져가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집에서 복숭아 나무를 보며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35년 전 아내가 딸을 임신한 채 이사 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잘 살았네. 이제 새 출발이다. 아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4월 애틀랜타 공항에서 아들과 딸이 배웅했습니다. 아들이 아빠 건강 챙기세요. 한국에서 집 잘 사시고 보고 싶으면 갈게요라고 했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손주들은 태블릿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애틀랜타 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국 가면 나아지겠지라고 다독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한국말과 한글이 반가웠습니다. 용인의 오피스텔을 월 180만 원에 빌려 임시 거처로 삼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시장에서 김치와 떡볶이를 사며 이게 한국이구나라며 즐거웠습니다. 지하철은 경로우대라 공짜, 아내는 곱창과 김치찌개를 마음껏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집을 알아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서울 30평대 아파트는 18억 원이 넘었습니다. 10억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용인이나 수원으로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용인에서 28평, 25년 된 아파트를 7억 원에 샀습니다. 애틀랜타 집 1,700 스퀘어피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아내는 깨끗하고 병원 가까워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답답했습니다. 관리비는 월 18만 원, 겨울엔 25만 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연 350만 원. 미국 HOA 200달러보다 비쌌습니다. 낡은 아파트라 도배, 보일러 수리, 방충망 교체로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의료비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고혈압 약은 4,000원 하지만 아내의 무릎 MRI는 비급여로 65만 원. 치과 임플란트는 140만 원, 추가 비용까지 붙었습니다. 미국 메디케어로는 150달러면 됐던 게 더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슴 통증으로 119를 불렀지만 대기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에선 급하면 바로 진료받았는데 한국은 환자가 많아 노인도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교통비도 문제였습니다. 애틀랜타에선 SUV로 어디든 갔지만 한국에선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탔습니다. 밤 10시 넘으면 버스가 끊겨 택시비 23만 원. 한 달 교통비가 미국 기름값보다 많았습니다. 장보기도 불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를 타니 힘들었습니다. 디지털화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행, 병원, 심지어 식당 주문까지 앱으로 해야 했습니다. 딸이 화상통화로 앱 설치를 도와줬지만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변경에 계속 헤맸습니다. 은행 직원은 1분 만에 대충 설명하고 갔습니다. 한국은 노인을 기다려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사귀기도 어려웠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갔지만 35년 만에 돌아온 우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억양과 영어 단어가 튀어나오면 어르신들이 미국에서 왔대? 라며 쳐다봤습니다. 애틀랜타는 좋았을 텐데 왜 왔어? 라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날씨도 힘들었습니다. 애틀랜타의 온화한 사계절과 달리 한국의 여름은 습하고 겨울은 춥고 미세먼지는 숨을 막았습니다. 아내가 애틀랜타 하늘엔 미세먼지가 없었는데라며 기침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며 불편이 쌓였습니다. 28평 아파트는 답답했고 윗집 소음에 아내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애틀랜타에선 차로 자유롭게 다녔지만 한국에선 밤 외출이 민폐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시니어 문화 골프, 커뮤니티 센터, 주치의의 세심한 진료가 그리웠습니다. 한국에선 병원 갈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와의 거리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애틀랜타에선 비행기 몇 시간이면 만났지만 이제는 왕복 비행기표와 장시간 비행이 부담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불안이 커졌습니다. 밤이면 아내와 소파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애틀랜타에 남았으면 어땠을까? 손주들 가까이 있었을 텐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같은 집을 사려면 110만 달러, 모기지 금리도 올랐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 보험 가입, 주치의 찾기, 새 출발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전합니다. 고향이 그립다는 이유로 모든 걸 접으려는 분들께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라고요. 한국은 가족 음식, 추억이 있지만 노후는 미국이 더 체계적이고 여유롭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다면 부모도 거기에 있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향수는 짧은 여행으로 달래도 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